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자,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4번. 6354번으로 전화 받을 거고요. 그리고 02-717-1788번 이용하셔서는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맞는 상담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소장님 또 나오셨으니까 한 주간 또 시장 전략도 어떻게 짜봐야 되나 뭐 고민 좀 해봐야죠. 네. 일단은 소장님 6.19 대책이 대책이 나왔나 싶을 네. 정도로 부동산 과열이 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현재 맞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6.19 대책이 규제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그리고 또 오늘 화요일날 지금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물고기를 잡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하나하나씩 뭘 사면 좋을지 꼭 그거까지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부동산 경기는요. 좋다가 나쁘다가 계속 반복적이고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그런 어떤 낚시하는 방법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장님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낚시를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물고기만 잡지 말고 낚시부터 배워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기본부터 다시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지역적인 부분을 알아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부동산이 막연한 그냥 투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전에 뭐 우리 튤립이라는 어떤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와 다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투자가 아닌 정말 조심스러운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좀 주제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자, 투자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면 저축이라는 걸 합니다. 자, 저축이라는 것은 이자가 항상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만큼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지표를 한번 보면요. 2008년도가 가장 높았던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자, 여러 군데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면요. 2008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그 가격도 회복 못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투자를 하셨다가 변화되는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는 해안, 그런 해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보이시는 이 꽃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튤립이요. 튤립입니다. 이 튤립이 예전에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가장 좋은 샘플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예전에는 이 황실을 뜻하는 여러 가지 고급적인 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이 다 자라기 전까지는 이 모양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봉오리에 따라서 이 꽃이 등급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등급의 꽃들이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요. 자, 17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요 한 사람의 어떤 소득이 150 플로린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꼭대기인 6,000 플로린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약 40배. 자, 이 꽃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의식주 중에 하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격이 끝까지 갈 줄 알았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 꽃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에 가격은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꽃에 투자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굉장히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꽃이라는 게 어떤 주체 사상이 없는데
이 꽃 자체에 대해서 그냥 탐욕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투기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게 예금이나 적금이죠. 사실 이 세월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 예전에는요, 고도 성장기 때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만 착실히 해준다라면 원금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만 잘해도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하시던 분들, 특히나 지금 베이비 세대들은 통장에 돈은 있지만 그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원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척이나 다른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물 자산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재테크 종류는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열풍, 그리고 또 저희가 부동산 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전하고 계속 더 오를 것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되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갭 투자라는 걸 많이 했었죠. 이 갭 투자가 점점 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 최근에 저희도 이제 조사해 보면요.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전세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전세 살았던 사람들이 전세 안 살고 이제는 집을 사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매매 수요는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보합세나 또는 하락. 그러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니고 이러면서 이 수요에 대한 거품이 지금 계속 좀 더 능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은 약간 좀 반비례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뭐냐?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을 때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더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나는 시세 차익은 바라지도 않는다. 월세만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 수익형에 대해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시세 차익, 특히나 많은 분들이 진짜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철순의 엄마는 뭘 얼마를 벌었다, 또 영인의 엄마는 얼마를 벌었다 이런 식으로 과열적으로 누가 돈을 얼마나 벌고 샀던 아파트가 며칠 만에 얼마 오르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표에 움직여서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좀 내리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가면 실거래되는 가격이라는 게 다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실제 가격 거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본인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수익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시세차익형도 수익률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임대소득, 수익형도 수익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딴 데서도 통용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분의 수익에 대해서 비율로 따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오늘 1,100만 원에 팔았을 때 했을 때는 100만 원에 대한 이득이 났었죠. 거기다가 3개월 동안 약 30만 원에 대한 월세를 받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100만 원 그리고 월세에 대한 비율 30만 원 해가지고요. 13%에 대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13%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3개월 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는 비교를 해서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보통 연수익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13%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곱하기 3개월이니까 4를 곱해서 나오는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연수익률로 어떤 부동산을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좋았다더라, 또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월세 임대료가 얼마 나온다더라, 이런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사실 이자와도 비교하는 방법이 우리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또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목표치를 정해놓고요. 매도하시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막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감안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튤립은 아까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가 수요가 갑자기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라는 거는 정말 무용지물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것은 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이 결론적으로 어떤 보급률, 그러니까 보유율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이 집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게 없고요.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일시적으로 생겨나지 않고요. 2년, 3년, 심지어는 그 이상도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즉흥적인 공급이 안 돼서 앞으로 향후에 3년, 4년을 좀 더 내다보는 해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19 대책 같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했더니 초과이익 환수제도 때문에 강남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또 투자를 임하는 그런 어떤 풍선 효과처럼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나온 어떤 생활권역권 계획, 이런 것들도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이자라든가 금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투자자 심리, 부동산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택에 대한 보급률, 지금은 약 100%가 넘은 상태인데요. 그냥 통계치만 본다면 당연히 한 사람당 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갖고 계시고요. 집이 또 신축주택과 또 노후주택으로 또 나눠진다는 점,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인허가량이라든가 입주량을 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특히나 지금 경기 남부 쪽에 입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통계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아파트나 부동산 거래량 등을 좀 더 보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해안을 좀 더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또 부동산 정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규제책인지 또는 완화책인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완화책이 나온다 해서 바로 부동산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책이 나온다 해서 지금 바로 또 막 잡히지도 않습니다.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 규제나 완화 정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도시는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국토종합계획이나 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보시고요. 또 지하철이나 교통, 철도 이런 것들 통해서 어디가 더 좋아지실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찾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수익적 가치와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투자하시는 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2023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입니다. 자, 지금 사시는 부동산은 앞으로 5년 후를 보고 5년 후에 좋아질 지역이라든가 좋아지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자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 역세권, 그리고 또 중요한 1, 2인 가구 증가가 많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어떤 해안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을 어떻게 낚시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참 어렵죠? 이걸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해도 참 어려우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해결해드리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세미나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자,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낚시하는